지난 8월 교육부가 대입제도 발전 방안 발표를 통해 문이과 통합이란 시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급격한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혼란이 야기됐고 결과적으로 교육부는 문이과 통합을 2021년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빨리 추진을 한다든가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충분히 교육 현장에 그런 준비도 갖추고 공감대도 형성해 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절차를 밟아서 나간. 논란이 계속되는 문이과 통합 교육.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와 해법은 무엇인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만나본다. 네, 보신 것처럼 우리 교육의 근간인 문과와 이과를 통합하자는 논의가 얼마 전까지 급물살을 타는가 싶었는데 2021학년도 이후로 논의하는 것으로 다시 미뤄졌습니다. 이 우리 교육계의 오랜 수건이죠. 문과와 이과 통합,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바쁘실 텐데 엊그제 또 저 수능도 있었고요. 네.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문과 이과 통합 갑자기 공론화가 됐다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우선 이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왜 이런 일이 나왔었는지.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걸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문이과를 통합하는 안을 그 세 가지 안 중에 하나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 수렴을 쭉 해보니까 대체적인 의견이 문이과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쪽에 이제 압도적인 그 의견이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갑자기 문이과를 통합했을 때는 이게 몇십 년 운영이 되어오던 방식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바꾸는 과정에서 수험생들의 부담이 커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제대로 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통합을 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서도 있었지만은 이게 우리 교육계에 참 오래된 관행 아닙니까? 이 문과와 이과라는 거는 뭐 저도 이과를 나왔고 장관님은 문과시죠? 저는 문과였습니다. 이렇게 거의 정형화가 돼 있었던 건데 이걸 이제 통합하는 것이 이제 세계사적 조류에도 맞고 하니까 우리가 노력은 계속 하는데 지금 정리해 보면은 지난 8월 27일이었거든요. 2017학년도 그 수능 개선안에 이게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때는 어떤 안으로 이게 발표가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수능 이번에도 봤습니다만은 지금 학생들이 선택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과 학생들은 사회 관련 교과만 선택하면 되고 이과 학생들은 과학 과목 중에서만 선택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문과 학생들은 과학 과목을 전혀 택하지 않아도 되고 또 이과 학생들은 이제 사회과학 계통의 과목을 전혀 선택하지도 않게 되니까 지금 세상이 좀 더 폭넓은 그런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야 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데 이런 문이과를 분리하는 방식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제 이런 의견이 제시가 돼서 정말로 이거는 깊이 고민을 해볼 문제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첫 번째 안은 현행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 또 세 번째 안은 문이과를 통합하는 안, 이제 2017학년도부터죠. 그리고 하나는 그 절충하는 안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안을 내놨는데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시제도나 수능제도가 너무 바뀌는 거를 상당히 또 힘들어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향은 맞는데 좀 더 충실한 준비를 거쳐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쪽으로 이제 의견이 모아지니까 일단은
현행 그 수능 시험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고 실제로 이 수능 체제가 바뀌려면은 원래는 그 앞에 교육 과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이제 학교에서 예. 교과목을 어떻게 구성하고 네. 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교육과정 개정하는데 한 4년 정도가 걸립니다. 이제 바로 이번 달부터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다 마쳤을 때 거기서 새 교과서가 나오면은 그게 바로 2018학년도 네. 3월 달부터 적용이 학생들에게 적용이 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8학년도, 19학년도, 20학년도에 적용을 할 때 그 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갈 때 이제 수능 시험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네. 자연스럽게 2021학년도부터 융합형 수능 체제가 도입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미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육과정 개정부터 충분히 하고 거기에 따른 교원 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교원 관련된 제도도 네. 바꾸고 또 교과서도 새롭게 편찬을 해서 이제 확실한 그 단계를 밟아가지고 가자 하는 것이 이번에 결정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람의 이 다재다능한 그런 재능과 이런 것들을 문과, 이과로 딱 두 개로 획일화한다는 것도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인재들이 밖에 나가서 글로벌 경쟁 시대를 살려면은 그야말로 융합형 교육이라든가 통섭 교육이라든가 이런 전인적인 그런 재능을 갖춘 인재들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반드시 문이과 통합이 있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렇게 추진하시다 보니까 사실 학교 현장이라든가 또 대학의 문제라든가 네.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걸 뭐 좀 더 빨리 추진을 한다든가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건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체제를 그쪽으로 맞춰간다는 그런 것이고요. 예. 지금 박근혜 정부 교육 정책의 가장 핵심이 예. 아이들의 꿈과 끼를 길러주는 행복한 교육으로 가자 하는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어떤 특정한 교육 과목의 시험 준비 중심으로 이렇게 네. 학교가 운영이 되고 아이들도 그 시험 준비하는데 모든 것을 이제 집중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의 교육 정책의 기본 틀은 아이들마다 갖고 있는 그 소질과 적성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로 희망도 아주 그렇죠. 다양하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기에 찾아내서 그것을 길러주느냐 하는 쪽으로 이제 그 프레임워크를 완전히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학생 하나하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꿈과 끼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찾아내서 길러주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교육 정책의 방향이 네.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수능에서 문이과를 어떻게 통합하느냐 하는 것은 그런 큰 흐름 속에서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미루는 게 아니라 네. 지금부터 그렇게 가는데 네. 한 단계 한 단계 그 절차를 밟아서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그걸 대표할 수 있는 게 이른바 그 융합 교육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장관님 철학이시기도 한데 네. 융합 교육 과정이 어떤 것인지 이번 기회에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한때 그 융합 교육을 생각했던 것은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과학을 네. 공부하는 아이들도 요즘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하나 만든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 ICT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디자인 감각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인문학적 요소도 들어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의 아주 또 큰 그 정책 기조 중에 하나가 창조 경제인데 네. 그 창조 경제가 성공하려면은 창조적인 인재가 상상력이 바탕된. 예, 예, 그렇게 되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은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를 공부를 하면서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융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한 편에 있고요. 또 이제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과학 교과라고 네.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이렇게 전부 분리가 돼 가지고 나눠 있죠. 각 교과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 교과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은 학문의
분류일 뿐이지 학생들이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학 과목 중에서도 여러 과목의 지식을 같이 알아야죠. 그렇죠.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나 지리나 법과 제도나 경제나 이런 것이 서로 다 이렇게 얽혀져 있는 것이지 따로따로 돼 있지 않은데 다만 교과별로 분류가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교육에 있어서는 그렇게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교과목도 서로 어떻게 하면 서로 연계를 시켜가지고 학생들이 통합적인 그런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좀 더 이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난 10월 교육부는 2021학년도부터 문이과 통합형 수능안을 적용하겠다 밝혔다. 대대적인 교육개혁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사들은 융합형 교육과정을 위해 교육 여건과 환경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말한다. 문이과 과목을 아우르고 구현할 수 있는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뭐 논술이라든지 또 뭐 영화, 연극이 이제 종합예술이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동아리라든지 또는 그 체험학습 이런 것들이 이제 문이과를 아우르는 그 융합교육의 이제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성공적인 교육 개편을 위해 변해야 하는 것은 대학 역시 마찬가지다. 문이과 통합에 맞춰서 대학 교육 과정뿐 아니라 일관성 있는 정책 유지를 위해서는 대학의 입학 제도 및 선발 방식도 함께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융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문이과 통합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입시 전형도 좀 더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인정을 한다면 선발 자체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보단 양성 과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초 수준, 뭐 기본 수준, 뭐 고급 수준이나 심화 수준 이런 식으로 좀 단계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하면서 좋은 어떤 그런 이제 커리큘럼 편성과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의 수준을 레벨업 시켜가는 그런 측면이 좀 더 강조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에 누구보다 초조하고 마음 졸이는 이들은 바로 학부모다. 개편 정책이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발빠른 교육 정보가 자녀 입시의 성공을 좌우한다 생각하는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발표 하나하나에 눈과 귀를 열고 있다. 그런 그들이 교육부에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 방향에 있어서 올바르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그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동의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과 이렇게 좀 나름대로 좀 논의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기회들이 좀 주어져야겠죠. 시행 시기가 늦춰지면서 이게 과연 지금 정부의 발표대로 또 이렇게 좀 2021년도에 시행이 될까 하는 그런 좀 의구심도 있고요. 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차분하게 좀 제도적 준비를 좀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부가 좀 어느 정도는 좀 주도권을 쥐고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테니 약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큰 그 목표를 보고 가면은 어느 정도 빨리 단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장관님 말씀처럼 하면은 굉장히 하나하나 차근차근 무리수를 안 두면서 가는 방안이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21년이면 그 사이에 이 세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합니까? 그럼 우리는 또 거기서 그만큼 융합 인재 양성에서 뒤처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재촉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언제 그걸 다 준비해서 가느냐 하는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시험 하나만 가지고 모든 교육을 다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현행 교육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융합형 인재를 키워내려는 노력을 한편으로 가져가면서 또 이제 이것이 실제로 교육 과정이 총론, 강론 개발이 되면 정부 정책이 그쪽 방향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우리 학교 현장은 또 거기에 다 맞추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아주 본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먼저 이제 시험부터 바꿔놓고 뒤따라가는 방법도 이제 좀 한 가지 방법은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와중에 이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그 굉장히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학교 현장에서도 준비가 아직 충분히 않은데 정부에서 무조건 정책으로 밀면 되느냐 하는 이런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빨리 가려고 했던 것이 더 오히려 그런 변화를 지체시킬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 현장에 그런 준비도 갖추고 공감대도 형성해 가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정말로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 중에도 그게 있었습니다만은 문이과 통합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그걸 가리키는 선생님들의 입장이 가장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공감은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 수렴 과정에서 저희가 제일 염두에 뒀던 것이 그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학교 현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문이과를 분리해 가지고 수십 년을 가르쳐 왔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걸 해라. 그러면 그걸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학교 선생님들이 이 방향은 맞다 분명히. 근데 이것은 단계를 밟아서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가야 될 일이지 이 방향이 맞다고 무조건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 하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계 내에서도 이제 문이과 통합형의 그런 그 교육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은 이번 논의를 통해서 이제 어떤 교육계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 논의가 굉장히 의미 있게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미 이제 학교 현장이나 또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도 이런 쪽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우리 대학이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 교수님들이 또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향으로 지금 뚜벅뚜벅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교육계의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단계를 밟아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교육계라든가 또 학부모들의 공감대를 이끄는 데 있어서 제 생각에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외국의 선진화된 사례들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단순히 그걸 베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좋은 모습들을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그걸 우리한테 잘 적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청사진을 자꾸 제시하면은 좀 더 그런 공감대 형성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런 노력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교육을 벤치마킹하려고 오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도 끊임없이 세계적인 그런 교육계의 그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융합형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그 정책 방향 설정 자체가 그런 그 세계적인 교육계의 동향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방향 설정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이른바 이 창조경제라는 단어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창조경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은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일 텐데요. 대부분 그런 면에서 이 교육부가 그 중심에 있는 부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창의적인 인재는 어떻게 육성하실 계획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현재 그 창조경제의 주무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나 아니면 기획재정부나 이렇게 이제 좀 더 경제와 관련된 부처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제부처나 이런 쪽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궁극적으로 단순히 박근혜 정부 5년이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 이거를 생각을 하면은 저희 교육부가 창조경제의 주무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경제에 있어서는 창의적인 인재가 정말로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근간이죠. 그렇죠. 창의적 인재 없으면 창조경제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느냐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과제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이렇게 추격형
내지는 어떤 모방형의 네. 발전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선진국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잘 보고 따라서 모방을 하고 그렇죠. 또 그것을 조금 개선해서 예. 이제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그 전략을 취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누구를 모방할 수 예. 없는 단계에 와 있는 분야가 많이 있지 많죠. 않습니까? 그래서 예.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이제는 우리가 오히려 앞서서 선도하는 맞습니다. 경제 모델로 예.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창조 경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때는 정말로 10년 뒤, 20년 뒤, 그래서 보면 이건 박근혜 정부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도 계속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 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창조 경제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를 길러낼 네. 것이냐 하는 건 뭐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재 양성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가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 현장에서도 우리 지금 5, 60년 동안에 우리 경제도 많이 성장을 했지만 교육 분야도 전 세계적으로 뭐 최고로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오바마 대통령도 칭송을 예. 하고 그렇게 얘기를 그랬죠. 하지만 정말 이 전쟁의 폐허에서 5, 60년 만에 이 정도의 공교육 체제를 갖춘 나라는 아직까지 역사상 없었고 앞으로도 출현하기 어려울 거라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얘기하죠. 예. 예. 경제의 기적도 있지만 저는 교육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 문제는 뭐냐면 그 교육이 역시 우리 경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모방형 내지는 추격형의 모델로 왔다는 거죠. 선진국에서 나온 그런 지식을 받아들여 가지고 암기하고 예. 얼마나 잘 암기했느냐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고 누가 잘하나 이런 모델에서 이제 우리 교육이 완전히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네. 참 우리 아이들의 재능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뛰어난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학생마다 전부 꿈이 다르고 끼가 다르고 장래에 무엇이 될까 하는 것이 다 다른데 창의적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행복한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학습이 마치 노동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억지로 해야 되는 네. 이런 속에서는 절대로 창의적인 나올 인재가 수가 나올 없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그렇게 찾아가면서 자기를 키워가는 이런 방향으로 교육도 창의 교육으로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이런 그 창조 경제의 그런 그 모델에 맞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에서 바로 뭐 그 성과를 드러내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정말 10년 뒤, 20년 뒤에 먼 미래를 내다보면 지금 우리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입시 위주 교육, 시험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아이들 꿈과 끼를 길러주는 그런 행복한 그런 교육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큰 그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습니다. 그런 창의적 인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뚜벅뚜벅 가야 될 것이 지금 저희가 논했던 문이과 통합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주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죠. 예, 네. 그 과제가 잘 이루어지고 우리 앞으로의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인재 양성에 큰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교육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물 포커스 여기서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